나 이번 내용은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내가 모든 방법을 다 설명을 해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때 보통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 않거든. 하지만 직선을 세우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직선을 세우는 모든 방법을 다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이 방법을 쓰면 편하겠다, 이 방법을 쓰면 편하겠다 그런 것들이 구분이 돼야 돼요,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지금 할 거고 내가 하는 모든 방법을 다 써먹을 줄 아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그냥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그걸 하기 전에 일단 기본 상식은 뭐냐면 여러분이 직선을 세우려면 무조건 필요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울기고 두 번째가 지나는 한 점이야. 이 두 가지를 모르면 절대로 직선을 세울 수가 없고 바꿔 얘기하면 이 두 가지만 알면 직선을 언제나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필요한 게 첫 번째가 뭐라고? 지나는 점과 기울기. 두 가지를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돼. 그러면 직선을 세울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부터 보시면 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그냥 중학교 때 쓰는 그 방법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기울기가 예를 들면은 3이고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세요.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너는 이런 건 알잖아. 직선이라고 하면은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a를 뭐라고 그러냐면 기울기 이렇게 불러요. b를 y 절편 이렇게 불러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세우는 거지. 기울기가 3이니까 그냥 중딩 방법이야. 그러니까 y는 3x 이렇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플러스 b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1,2를 대입을 하는 거지. 1,2 대입하면 2는 3 플러스 b니까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y는 3x 마이너스 1 이렇게 세우는 게 가장 중딩다운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딩 때 이렇게 하는 거고 고등학생은 사실 이렇게 할 일이 거의 없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고등학생은 이렇게 직선을 세울 일이 거의 없어. 정말로. 근데 어쨌든 이렇게 또 세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냥 이럴 때는 뭐 기울기가 3이고 뭐 y절편이 2다 이런 상황이 보이면 그냥 바로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3x 플러스 2 이렇게 그냥 세워주시면 되는 거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요 정도 센스는 좀 있었으면 난 좋겠는데 자, 봐봐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1,2를 지나요. 여기쯤 있겠지. 1,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3이에요. 그러면 기울기가 3인 거의 뜻은 뭐냐면은 내가 이쪽으로 1만큼 가면 밑으로 몇 칸 내려가야 된다는 걸까? 3만큼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림이 이렇게 생겨. 1,2가 여기쯤 있다 치면은 그냥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거든. 만약에 이 직선의 y절편을 구하라 그랬어.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만약에 이 문제에서 봐봐 y절편을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너네가 하려면 이렇게 직선까지 세운 다음에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찾겠지. 근데 좀 더 센스가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그림을 딱 보면은 이거잖아. 기울기가 3인 거의 뜻은 y절편 찾아야 되는데 요만큼 봐봐 이렇게 직선 이렇게 만들면 몇 칸 갔어? 1만큼 갔지 왼쪽으로. 밑으로 몇 칸 내려가야 돼? 3 내려가야 되지. y좌표가 몇이 돼야 돼? 2에 3 빼면 0, 마이너스 1 y좌표 이렇게 찾는 거야. 기울기가 3인 거의 뜻을 이렇게 활용을 해먹을 줄 아셔야 돼요. 어떤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이거의 y절편? 이걸 구하라고? 어? 그러면 x축까지 얼마큼 떨어져 있어? 1만큼 떨어져 있네? 그럼 밑으로 몇 칸 내려가야 돼? 3칸 내려가야 되네? 2에서 3만큼 내려가면은 y절편은 마이너스 1이겠네? 이렇게 찾는 거야. 이렇게 주어진 상황들을 좀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돼요. 그 위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얘네 생각해봐. 이거를 지금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고 고등학교 때 가져온 거잖아. 그럼 너네가 이걸 푸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가지고 놀 줄 아셔야 된다고. 그래야 시간 단축이 되는 거고 그래야 학교 시험에 유리한 거예요. 아무튼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보통 유도를 하는 거거든. 이제 예를 들면은 기울기가 3이고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다이렉트로 유도를 해볼게.
잘 봐봐. 이런 거야. 얘를 유도를 하면 되는데 1,2가 여기쯤 있다고 칠게. 그치? 그 다음에 뭘 잡냐? 뭘 잡아. 임의의 점을 하나 잡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니까 x, y를 잡아. 그런 다음에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기울기가 3인 거의 뜻을 쓸 거예요. 잘 보세요. 이 길이 얼마야? x-1이지. 그치? 이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기울기가 3이어야 되잖아. 3의 x-1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자, 근데 요 길이가 얼마야? y좌표가 2니까 2지.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야? y지. y는 뭐야? 이거 더하기 이거지. 그래서 따라서 y는 3의 x-1 플러스 2. 이게 직선의 방정식 공식이에요. 저는 이렇게 세워뒀다.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야.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야.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겁니다. 보세요. 자, 이렇게 있어요. 기울기가 m이라고 할게요. 지나는 점이 x1, y1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임의의 점 x, y를 하나 잡으세요. 직각삼각형을 만드세요.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x-x1이죠. 요 길이는 얼마일까요? 얼마가 돼야 돼? 기울기가 m이 돼야 되니까. m의 x-x1 이렇게 돼야 되지. 자, 요 길이는 얼마야? y1이지. 근데 요 길이는 얼마야? y지. 그게 y좌표니까. 따라서 답은 뭐야? y는 m의 x-x1 더하기 y1.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얘는 언제 쓰냐면은 보통 이럴 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3이고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약에 세우라 그러면 문제가 나오면 y는 3의 x-1 플러스 2 이렇게 물론 세워도 되지만 이것보다는 그냥 y는 3x 이렇게 놓고 1,2 대입하면 2는 3이니까 빼기 1 해서 이렇게 세우는 게 맞아. 그러면 이 공식 자체는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공식은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 공식 자체는 기울기가 미지수일 때. 기울기가 m이고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세요. 이랬을 때는 이 형태로 세워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y는 기울기에 x- 지나는 점 x좌표 더하기 y좌표. 자, 요렇게. 공식은 요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기울기나 지나는 점 둘 중에 하나가 미지수일 때.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면 기울기가 m이면 이 방법대로 내가 문제를 풀려면 y는 mx 이렇게 놓고 1,2를 대입하면 2는 m이니까 같아지려면 여기서 빼기 m 플러스 2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표준형으로 세워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 두 번째 방법. 이 방법 언제 사용하라고? 미지수가 주어져 있을 때 사용하라고.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이럴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울기가 이제 이번에는 분수일 때. 예를 들면은 기울기가 뭐 4분의 3이야. 그리고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야 돼. 그러면 너네가 어떻게 세우겠어요? 이렇게 세우겠죠. y는 4분의 3x 해놓고 1,2 대입하면 2는 4분의 3이니까 얘네들이 같아지려면은 플러스 4분의 5를 해줘야 같아지니까 플러스 4분의 5 이렇게 세우겠지. 근데 뭐가 들어가? 치명적인 단점 분수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근데 너희들은 우리 인간은 분수를 싫어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분수가 나왔을 때는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세우셔야 돼요. 형? 반드시 일반형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셔야 되는 거야. 근데 직선의 방정식이 일반형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게 일반형이거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생겨먹은 게 직선의 방정식이 일반형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여기서 기울기를 빠르게 구해보면은 표준형으로 고쳐서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되고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니까 얘가 기울기거든. 얘가 기울기란 얘기는 이 상태에서 기울기를 찾을 때 얘분의 얘의 부호를 바꾼 게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는 여기서
마이너스 b분의 a 이렇게 읽어주면 된단 말이야. 그럼 거꾸로 이 내용을 가지고 거꾸로 세워보면은 기울기가 4분의 3인 직선을 세우라 그러면은 기울기가 4분의 3이 되려면은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생겨야 돼.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생겨줘야 되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이. 여기까지 이해함? 자, 그러면 c를 찾는 방법은 얘가 지금 1,2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1,2를 대입해서 찾는 거지. 1,2를 대입하면 3-8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잖아요. 요만큼 마이너스 5니까 c가 뭐가 돼야 돼? 5가 돼야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일반형으로 그냥 바로 세워주시면 됩니다. 기울기가 이렇게 분수가 나왔을 때는. 됐어요? 좀 이런 걸 좀 써먹을 줄 알아야 되거든, 진짜로. 근데 니네가 이거를 잘 못해. 왜냐면 연습을 안 하니까, 니네가.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연습만 하면 나처럼 그냥 빠르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 지금. 뭐. 예를 들면 이런 아이디어도 있어요. 기울기가 똑같이 해보자. 이번에 좀 다르게 해볼까? 2분의 3이야. 근데 3분의 2, 1을 지나.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라고 그러면 기울기가 2분의 3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 3분의 2 좋죠. 4분의 3을 하자. 4분의 3을 지난다 하자. 이렇게 세우시면 되거든. 기울기가 2분의 3이니까 3x 마이너스 2y 앞에 개수는 이렇게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c는 0 이렇게 해서 이 상수를 찾아줘야 돼. 상수를 찾아줘야 되는데 상수를 어떻게 찾냐? 해보세요. 4분의 3을 대입할 거 아니야. 이거를 대입하잖아. 4분의 3 대입하면 3 곱하기 4분의 3 빼기 2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분수를 피하려고 이렇게 세웠는데 여전히 분수가 나오지. 그러면 잘 보세요. 기울기라는 건 무조건 비율이기 때문에 앞에 개수를 내가 3-2 이렇게 써도 기울기가 2분의 3인 직선이 나오지만 6x-3y 이렇게 써도 기울기가 뭐야? 자, 이렇게 써도 기울기가 2분의 3인 게 되겠죠. 2배를 해가지고. 근데 여전히 이래도 4분의 3 대입하면은 분수에서 탈출을 못하잖아. 분수에서 탈출하려면 이게 맞지 않을까? 여기를 12로 바꿔. 12x 4배에서 마이너스 8y 이렇게 세우면 4분의 3 대입하면은 12 곱하기 4분의 3이니까 약분되잖아. 분수 없어지지. 그럼 9지. 9 빼기 8이지. 이해해? 9 빼기 8이니까 1이지. 요거 대입한 거야. 그럼 빼기 1은 0 이렇게 세워주면 끝나는 거야. 요게 내가 찾고 싶은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세우는 거고 분수가 없죠. 니네가 이런 거 세우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세우고 있다고. 이 직선 세우라고 그랬을 때 y는 2분의 3에다가 x 빼기 4분의 3 더하기 1 이렇게 세우고 있어. 그러면 y는 2분의 3x 마이너스 8분의 9 더하기 1이고 y는 2분의 3x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세우고 있단 말이야. 이해해?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일반형으로 표현하시고 이랬으면은 너네들 요거를 또 마찬가지로 2 곱해가지고 2y는 3x 빼기 4분의 1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나는 한 줄로 썼잖아.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그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기울기가 분수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좀 강의가 좀 길어져서 내가 지금 3가지를 알려줬습니다. 그냥 중딩태처럼 직선을 세우는 방법,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 일반형으로 다이렉트로 직선을 세우는 방법.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 얘기는 잠깐 끊었다가